네, 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푸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식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제 대한식품으로서 이제 육식과 채식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한식품에 대한 시장 진출을 이제 신세계 푸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대한육을 레스토랑에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어떤 시장을 노리고 가는 건지 그리고 왜 이제 또 레스토랑에 가게 돼서 어떤 제품을 또 공급하게 될지 그리고 성과들이나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는지도 또 살펴봐야 되니까 뭐 또 신세계 푸드가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싱을 조금 두시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육식과 채식은 대립이 아닌 보완 이러면서 선택지 확대를 위해 한 것도 있고, 이제 대한식품에서 시장을 확대해 간다 이런 기사인데요. 신세계 푸드가 이제 대한식품 시장을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의 시장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이제 현지 레스토랑에 대한육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한식품은 식물성 식품을 포함해서 육류랑 비슷한 맛을 제공하는 식품들을 또 납품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 푸드는 미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한식품을 또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하고 공급할 예정인데요. 또 더불어서 연구 개발이랑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명 브랜드랑 협업을 통해서 또 계속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랑 단백질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건강한 식품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주력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있어서는 신세계 푸드가 이제 국내에서 뭐 일주일에 2, 3일은 식물성 대한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문화까지 목표로 이렇게 확산을 주도한다. 이런 이제 큰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푸드가 미국 시장에 이제 공장을 세우고 대한육을 또 생산을 해서 레스토랑에 이제 공급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증가랑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또 그려질 수 있는 건데요. 또 이 신세계 푸드가 이제 미국 자체에서 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시장성은 분명히 이제 가능성 있다. 이게 속도와 크기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제 첫 도입이니까 요런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구매할 거 없이 요즘에는 식물성 시장 확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대한식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요, 이 대한식품의 시장 규모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또 최근 몇 년 동안 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또 대한식품의 성장 속도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로 봤을 때요, 23년에는 대한식품 규모가 500달러 이상으로 또 추산을 했었고, 26년에는 또 8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바이니까,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따졌을 때는 7%에서 10%까지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미국의 매출 규모, 그러니까 대한식품의 시장 규모도 말씀드려야겠는데, 이게 23년 시장 규모가 250달러 이상으로 또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26년에는 시장 규모가 400달러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푸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푸드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또 세우고 대체육을 생산할 계획에 진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신세계 푸드의 매출에 중요한 기여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출 기여를 추정한다고 하면 너무 이게 섣부른 판단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요. 이 시장 규모와 그냥 원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뭐랄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는 용입니다. 그러면 첫 해에 뭐 25년으로 잡고 첫 해 매출이 약 한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공장에서 이제 초기 가동이랑
이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이제 매출 추산을 했을 때 대략 요 정도가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장기 성장을 했을 때 27년 이후에는 또 매출이 더 크게 반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매출이 2억 달러까지 또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제 이 수치를 확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수치가 오면은 잘 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거보다 더 못 나오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가설이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성장 속도랑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매출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세계푸드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또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물류비 절감이랑 이런 시장 대응에 대해서도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 속도는 좀 뭔가 탄력만 받기 시작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미국에서의 성과, 요것들이 이제 향후 또 몇 년의 성장 동력을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신세계는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 상반기부터 그냥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또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의 성과가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단추를 잘 꿰뚫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아예 그냥 폭삭 망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기사나 대체육에 대한 키워드를 잘 잡아보시고 연결고리가 있어 잘 살펴보신 다음에 또 추후에 저도 이 이슈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